2024년 12월 오늘 29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들었었다가 보름도 안 되고 다시 또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고, 다시 최상욱 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불법 개헌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그 규명하고 밝혀야 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꼭 짚고 있는데, 그날 불법 개헌을 선포하던 날 밤에 12월 3일 밤에 대부분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의사당 안에 진입했는데, 그 200명 가까이 진입했는데, 나머지 이제 100명 중에서는 물론 너무 멀어서 못 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의사당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힘 당사로 갔다고 하는, 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거리에 갔다고 하는 한 5, 60명에 대해서 저는 그건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민주당도 다른 야당도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국권을 잃었을 때도 그랬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책임 있는 자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망국의 이 한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개헌군에 의해서 그것도 난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집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일제 때도 보면은 그 신사참배를 애국이라고 말했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슬그머니 해방되고 나서도 지금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는데, 매사 그런 식으로 어물음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의사당을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제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친일 부역자 그 반민족 행위자라고 그러는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진행하던 끝에 결말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친일 부역자들이 역습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묵인하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좌절된 아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룩진 그 역사의 그런 진곡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일제 청산, 친일 청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끝이 나질 않았는데, 이번에 이 사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반통합 언행자, 행위자뿐만 아니라 언행자는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유사사례를 많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도 그와 같은 유사사례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친나치에 대한 반히틀러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틀러를 찬양하지 않고 또 나치도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유신 독재의 박정희를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그 공족을 하면서 찬양할 때 좀 저는 그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히틀러는 아우토반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국산 자동차가 현대 포디밖에 없을 때, 히틀러는 벤츠라든가 그런 뭐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때 나왔거든요, 히틀러 때. 그리고 히틀러는 맞춘데 베를린을 또 개최했죠. 경제로 말해도 박정희 경제 성적은 초라하죠, 성적표가. 그러니까 뭐 다른 독재의 전력을 그 어쩌자면 경제의 어떤 성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통합법이 뭐냐면은 통합을 해치는 말, 그런 말은 앞으로 이제 마치 반히틀러법처럼 히틀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봐요. 이번에 결국 윤석열의 불법 개헌도 그 엄청나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그 아주 나쁜 통합적인 행위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반통합 언행자 처벌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영원히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통합 행위자 특별법은 거기에 담아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4대 혁명이 있습니다. 통합혁명, 3.1혁명, 4.19 혁명, 5.18 운동도 혁명이죠. 이렇게 4대 혁명이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중에 3개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통합혁명, 4.19 혁명, 5.18 운동. 3.1 혁명도, 3.1 운동도 지금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3개보다 결코 못지 않은데 등재해야 됩니다. 그걸 또 등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948 건국절인이 있다는 망가를 우리가 굉장히 시달렸는데, 3.1 혁명은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네스코에도 등재해야 되고, 그 4대 혁명에 대해서 이미 이제 통합혁명도 명예법에 의한 그 특별법에서 명예법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그래서 뭐 그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통합혁명이 그 전에 명예회복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물론 통합난이라도 그랬고, 통합난 때문에 천일전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죠. 통합혁명을 진압하려고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더니
청나라와 일제 간의 그 텐진 제약 때문에 청일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한 것이 청일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군대를 불렸던 고종과 민비의 책임인데 동학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불릴 일도 없었지 않냐 이딴 식으로 논리를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명예를 훼손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잊어먹어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동학혁명은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왕조와 그러니까 왕국과 공화국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은 조선왕조에 대한 반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화국을 세우는 그런 태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동학혁명의 일파인 북적대표 성병이가 나중에 25년 후에 3.1운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뭐 민비를 명성하라고 자꾸 이렇게 추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물론 민비가 일제의 그 난인들에게 시해당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말 그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는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 3.1운동의 그 본력이 뭐냐면은 일제의 그 말하자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일제가 주장하는 뭐냐면 일제는 자기들이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이 이제 을사늑약이고 한일합방조약인데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호국 식민지 보호국이니까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1운동 뭐냐면 그래 좋아 너희가 그러면 대한제국하고 계약은 그런데 오늘 고종이 장례식이야 3월 1일이 장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였던 우리는 사실은 뭐 일사 오직이 당사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좋다 이게 일본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고종이 당사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순종이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왕정국가 대한제국하고는 필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당사자가 아니야. 나가. 그리고 너희가 당사자로 주장하는 대한제국이나 고종이나 또는 조선왕실은 끝났어. 여기는 대한민국 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나가. 이거거든요. 그게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국절, 6.38 건국절 거기다 갖다 댈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3.1운동이 제대로 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 올리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뭐 일제한 거 있다 이딴 말만 하면은 그것 거꾸로 저기할 수가 있어요. 일본의 그 뭡니까 방해 때문에 기록유산 등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뭐가 중점이 되냐면은 대한제국이라는 왕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는 대한제국과 계약 쌍무관계지만 대한민국은 아니라 나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냥 대한제국까지 그냥 쌓아안고서 그날 장례식을 치렀던 고종까지 쌓아안고서 우리가 무슨 뭐 그 계약이 뭐 늑약이었네 뭐 이런 거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당사자 아니다 이거. 그냥 끝났다 이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장하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항일운동 했네. 뭐 일제 침략에 대해서 뭐 저기 했네. 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뭐 고종의 아들 순종 12년인데 뭐 순종이 우리 황제네. 아니잖아요. 우리 3.1운동 뭐 순종 황제 하자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하자는 거 아니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옮겨를 분명히 해야 3.1운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9를 우리가 띄우려면은 4.19 명예를 더럽히면 당연히 이승만이 무슨 국부인데 국부가 무슨 나라가 국가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왕국이에요? 국부가 뭐 국부예요? 국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당 독재를 우리가 그 찬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4.19라는 것이고 만약에 자유당 독재를 미워한다 그러면 당연히 4.19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18이 뭐냐면 5.18은 지금 착각하는 뭐냐면 전두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전두환도 뭐냐면 유신의 똘만이에요. 그럼 유신이 누굽니까? 유신 독재가 박정희죠. 그러니까 5.18 때 헌법이 유신헌법이에요. 박정희가 죽은 지 7달 지났지만. 그러니까 5.18을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뭐냐면 박정희 찬양은 5.18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유신독재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게 똘마니 중에 하나예요. 마치 동학혁명에서 똘마니가 조병갑이듯이. 동학혁명이 조병갑 하나 뭐 어떻게 하자고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조병갑은 똘마니 하나예요. 5.18도 전두환이나 똘마니 하나예요. 그것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반통합법 나오면은 이제는 무슨 5.18에 전주에 무슨 북한군이 왔다는 둥 뭐 그딴 소리.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이 다 이제 그 반통합법. 그러니까 통합을 해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마치 독일이 히틀러를 찬양할 수 없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통합 언행자 처벌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통합을 해치는 그런 이야기 없도록 영원히 이제 이 땅은